안녕하십니까, 장원조입니다. 문재인 정부 잘못한 것이 어디 이제 한두 가지입니까? 그렇지만 가장 잘못한 것 중 하나가 바로 통계를 조작한 겁니다. 통계. 잘못된 정책으로 이제 부작용을 만들고는 통계 분식으로 가리려는 꼼수가 집권 5년 내내 이어졌습니다. 이 결과가 바로 지금도 매일 350명이 사망하는 세계 최고의 기록을 하고 있는 코로나 사태이고, 그런데도 세계가 인정하는 K방역이라고 하는 자랑질입니다. 가구당 소득이 늘었나 줄었나를 발표해야 되는데 온 가족, 한 가족 단위로 이것을 가구가 아닌 개인당, 국민 한 사람당, 말하자면 국민 한 사람당 소득으로 바꾸는 바람에 상위 10%만 소득이 줄어든 것으로 통계상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나머지 90%인 것은 소득이 늘어났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걸 놓고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는 황당한 자화자찬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대통령이 무슨 말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해를 하실 수 있으십니까? 경실련과 경제실천 있죠. 경실련과 KB 국민은행 통계로는 서울 시내 아파트 시세가 4년 동안 배로 올랐다고 그랬는데 국토부 장관은 14% 올랐다고 했습니다. 더블이라는 얘기는 100% 올랐다는 얘기인데 이걸 14%밖에 오르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도대체 국민은행이 돈 겁니까? 국토부 장관이 미친 겁니까? 대통령에게 잘 보여 몇 푼 격려금을 챙기려고 눈이 먼 것입니다. 대통령에게 잘 보여 추석 때 설 때 이런 때 격려금이라도 잘 받죠. 국민은행은 17년간 하던 집값 산정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기까지 했습니다.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를 폐쇄하려고 경제성 조작을 했던 사건은 지금껏 수사가 중단되고 있다가 정권이 교체될 즈음에 오니까 이제야 수사가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몇 천억, 몇 조에 이르는 손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기료 인상이라는 이름으로 되돌아오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취임 초기에 청와대 뒤뜰에서 감도 따고 그 감으로 꽃감 만드는 쇼도 했던 대통령 부인이 몇 억인지 하는 세금을 옷과 장신구에 썼다고 해서 연일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게 국가안보 사항이라 발표하지 못하겠다는 게 문재인 정부의 입장입니다. 대통령 부인의 현란한 해외 패션 쇼가 국격입니까? 국민은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을 때 남편의 51차례 여행에 48번이나 따라다니며 패션쇼를 한 결과가 지금 무엇입니까? 이재명이 조기 부활을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부활도 부활이지만 당장 걸려있는 수사를 안 받으려고 방탄조끼를 잔뜩 껴입는 모습입니다. 측근을 경기도지사, 성남시장에 출마시키고 본인은 국회 배지를 달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두 군데 모두 이재명 요새가 아닙니까? 성남시와 경기도. 측은합니다. 조국을 보는 모습입니다. 저는 이 시도가 100% 실패를 넘어 오히려 밀려있던 의혹이 조기 해소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실합니다. 이재명 씨, 뛰고 또 뛰십시오. 열심히 뛰십시오. 앞에 구치소문이 환하게 열려 있습니다. 85세 원로 문학평론가 백낙청이 이재명은 최고의 정치 지도자, 김대중 이후 이만한 지도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대선 때는 1100명의 문학인이 이재명 지지 성명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도종환 의원이 주도한 성명은 일제 강점기와 군부 독재를 언급하며 독재와 기득권의 부활을 막기 위해 민주당을 찍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예술가가 할 일은 정치 진영의 나팔수가 아니라 국민에게 미래를 향한 꿈과 상상력을 갖게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백낙청조차 문재인은 선한 사람이지만 대통령으로서는 글쎄라고 했습니다. 이런 걸 바로 흩날리는 쥐털만큼의 양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쥐털 구경 오셨습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만큼만 양심이 있다는 거죠.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군대의 민간인 대량 학살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재 500명이 넘는 학살 현장이 공개되었습니다. 중국만이 러시아를 공개적으로 감싸고 있습니다. 학살이라는 증거가 없다는 것이 중국의 입장입니다. 오로지 중국만이 전 세계가 비난하는 러시아와 짝짝꿍하는 이유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단순히 땅덩이가 크고 국경이 맞닿아 있어서일까요? 아니면 레닌에서 시작된 공산주의를 함께 받아들인 역사가 있기 때문일까요? 모두 일부는 답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근본은 두 나라 모두 잘못된 교육에서 오는 국민적 야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나라 모두 사회와 윤리 교과서가 국정입니다. 국가의 목표와 정책을 집중적으로 가르칩니다. 개인의 창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자유로운 사고가 자리잡기 힘든 나라가 중국과 러시아입니다. 국민적 야만의 결합이 국가 간 이해와 맞아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인구 2,600만 명의 상하이를 무지막지하게 2주일간 봉쇄하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하루 15,000명씩 튀어나오는 코로나를 막기 위해서 인구 2,600만 명의 상하이를 봉쇄했습니다. 북한하고 똑같습니다. 이 중국에 고개를 숙이고 미군 미사일 방어체계 참여, MD라고 그러죠. 미사일 디펜스, 사드의 추가 배치,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지 않겠다가 오는 삼불 약속에 더해서 은밀히 주한미군의 사드 운영을 제한하겠다는 약속을 했고 이 미략을 국민에게 숨기고 있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주에 배치된 사드가 5년이 되도록 아직 정상적으로 작동을 못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정부가 국민을 속이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것이 들통날까봐 문 정권이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평택 미군기지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캐머러 연합사 사령관과 5분간 독대를 했습니다. 무슨 기니 할 말이 있기에 정복을 입은 연합사 사령관이 한 달 후면 대통령에 취임할 당선인 신분에게 독대하자고 했을까요? 군복 입은 현역은 대통령을 독대하기에 부담이 됩니다. 아주 긴밀하고 중요한 정보를 대통령이 되기 전에 사전에 양국이 공유한 것이 아닐까 상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